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을 가리켜서 신조어가 하나 만들어졌다라고 하죠. 이재명 취하의 대한민국을 가리켜서 이제 명나라라고 부른다라는 것인데 이제 막 여러모로 참 말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의 나라다 보니까 명나라고 그리고 또 명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완전히 그냥 뭐 왕이 모든 것들을 다 막 그냥 하고 뭐 신처럼 떠받들어졌던 그런 이제 시대인데 그 시대의 모습이 지금 대한민국 모습과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명나라가 지금 이제 만들어진 지 뭐 제가 봤을 때 국호도 새로 만들고 뭐 새로 뭐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연호까지 만들어야 될까요? 지금 이제 명나라가 시작된 지 일주일도 채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어찌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참으로 진짜 깝깝할 뿐입니다. 오늘 제가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 것은 뭐 국내 상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이 법관과 관련된 거, 대법관 같은 경우도 30명으로 늘리겠다라는 거죠.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인데 지난번에 보도를 보니까 30명 가운데 26명을 사실상 이재명이 임명하게 되는 그런 구조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랍니까, 여러분? 대법관이 30명이라고 한다면 이게 전원합의체 형태로서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뭐 14명이라고 할지라도 의견을 일치하고 의견을 갖다가 내는 게 시간이 이렇게나 오래 걸리는데 이거를 30명으로 만들어 놓게 되면은 전원합의체가 언제 나오겠습니까? 기존에 무슨 뭐 3개월 걸릴 것이 딱 2배가 되니까 6개월, 8개월 뭐 이렇게 걸리는 거 아니겠어요? 대법원 자체를 마비시키겠다라는 것인데 구조적으로 마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구조에 들어가 있는 인원들 가운데 과반, 이 과반도 이거 뭐 과과반 아니겠습니까? 30명 가운데 26명이면 그거를 다 이재명이 임명하겠다라는 얘기면은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나라겠습니까? 이게 뭐 명나라가 딱 맞는 것이죠. 진시황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명시황인지. 국내 상황뿐만 아니라 국외적으로 봤었을 때도 대한민국이 진짜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국격은 땅에 떨어지는 수준을 넘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과장해가지고 이재명이 대통령이니까 모든 것들을 다 나쁘게 보겠다 이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도대체 미국의 주류 사회에서 정치가 됐거나 뭐 백악관 그리고 또 언론이 됐거나 현재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뭐라고 보고 있는지 그거를 좀 정리해드리고자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지금의 미국의 정치 그리고 언론은 이재명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린지를 좀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보죠.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 트럼프와의 어떤 통화인데요. 트럼프 통화가 겨우겨우 이루어졌습니다. 거의 한 나흘째에서 닷새째 되는 그 이제 지점에서 미국 시간으로 아침 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저녁 10시에 이제 통화가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통화를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막 난리가 나가지고 지들이 원래 통화 안 될 때는 통화 별로 안 중요하다고 했더니만 지금 또 통화가 되니까 통화 막 그렇게 또 중요하대. 모르겠습니다. 막 기사를 갖다가 이제 이재명 정부가 쏟아내고 있죠. 공식 뭐 브리핑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반대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쥐죽은 듯이 조용해요. 트럼프의 개인 트위터가 됐거나 백악관의 공식 트위터가 됐거나 어디를 보든지 간에 이재명과 통화했다라는 얘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미스터리의 L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백악관도 공식적으로 지금 별다른 얘기가 없어요. 통화를 했습니다. 이게 다지. 통화 내용이 뭔지, 정상회담은 언제 있는지 아무런 지금 얘기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축전을 보낸 나라는 몇몇 나라가 있습니다만 정상들이 이재명과 통화를 한 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트럼프를 제외하고는 확인된 바가 없어요. 뭐지 일본이 됐거나 중국이 됐거나 전부 다 지금 일정을 조율 중이다라는 얘기밖에 없지 구체적으로 이게 아직까지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렇죠? 축전을 보낸 것 같은 경우도 일본, 중국, 베트남 요 정도가 지금 보냈고요.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지금 축전도 확인이 된 바가 없는 상태입니다. 엉망진창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재명의 첫 번째 외교 과제라고 지목이 되고 있는 게 G7인데 아시는 바처럼 이재명 같은 경우는 G7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것처럼 중국, 일본 정상 통화도 조율 중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근데 저도 이것도 좀 보면은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라고 하는 사람이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은 사실상 이것도 좀 믿을 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조율을 한다라는 이미 진작에 조율이 됐어야지. 무슨 뭐 조율 중이다라는 건 뭡니까? 그냥 한번 통화 딱 해가지고 언제 뭐 전화합시다 하고 딱 끝나면 되는 것이지 이것도 무슨 뭐 날짜를 조율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지금 대한민국의 국격이라고 해야 될까? 국제적인 위상이 완전히 지금 땅에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들이 쓰고 있는 게 이렇죠. 이재명이 뭐 자주 만나기를 바란다. 트럼프가 방미에 초청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제가 좀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과 미국 정상의 만남은 제대로 준비하고 있다 정도로만 답하겠다며 초청의 시점과 공개 여부는 외교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협의한 부분이라 쉽게 공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 얘기는 제가 봤을 때 바꿔 얘기해가지고 사실상 뭐다? 이거는 정상회담 날짜 자체가 아예 논의가 안 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현재까지도 백악관의 공식 트위터가 됐거나 도널드 트럼프의 트위터가 됐거나 어디를 보든지 간에 이재명에 대한 얘기를 찾아볼 수가 없고요. 아예 그냥 트럼프 백악관 같은 경우는 발표조차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은 그 이후에 최근까지도 6월 8일까지도 지금 어떻습니까? 미국의 공식적인 거론이 없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시기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재명과 트럼프의 통화가 이루어지고 하루가 지금 지나서 이틀째 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백악관 같은 경우는 아무런 공식 발표를 안 하고 있는 것인데 이례적인 거를 넘어서 가지고 뭐라고밖에 볼 수가 없겠습니까? 사상 초유의 사태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죠. 저는 이게 트럼프의 어떤 기술이라고 보는데요. 협상의 기술. 약간 좀 뭐라고 할까? 길들이기 형태라고 봅니다. 원래 트럼프나 뭐 푸틴도 마찬가지지만 일부러 정상회담에서 늦게 오거나 이런 식으로 자기의 어떤 그런 거를 과시하거나 좀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잖아요. 이 통화 같은 경우도 그리고 통화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늦게 발표하는 것도 다 의미가 있다. 미국이 보기에는 지금 뭐라는 거겠습니까? 야 이재명 너 약간 좌파적이고 좌익적인 그런 정부인데 친중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이거 우리가 절대로 그냥 과시하지 않 이거 그대로 그냥 무시하지 않을 거야 라는 메시지를 갖다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미국에서 이재명의 그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입장을 밝혀줬습니다. 공정한 선거였고 자유로운 선거였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뒤에 붙였던 얘기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중국의 세계 영향력에 대해서 우려스럽다라고 얘기한 거. 이게 저는 실제로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포인트라고 봐요. 지금 이제 언론들 같은 경우는 어떤 입장입니까? 꼬박꼬박 이재명을 지금 묘사할 때 좌파라고 하는 말을 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보니까 좌파 성향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척점에 있는 정치인이다라고 하는 선입견으로 지금 이재명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대다수의 외신이 이재명이 취임하고 난 뒤에 미국, 중국, 북한과의 관계를 크게 재설정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라는 것인데 구체적인 예시를 보니까 블룸버그가 어떤 식으로 기사 제목을 달아놨습니까? 한국의 거침없는 좌파가 권력을 향한 길목에서 칼에 찔리고도 살아남았다. 집요한 좌파 성향의 이단아 이렇게 이재명을 표현하고 있고 또 다른 지금 이제 기사에서는 한국의 거침없는 좌파가 동아시아의 균형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면서 좌파 성향의 전직 노동 운동가 이렇게 지금 이재명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지금 블룸버그의 두 가지 기사 같은 경우는 다른 이제 기자입니다. 두 명의 기자가 지금 다른 기사를 쓴 것인데 두 기사가 지금 전부 다 공통적으로 어떤 표현을 쓰고 있어요? 좌파 성향의 이단아, 좌파 성향이라고 하는 어떤 강력한 지금 단어를 쓰고 있죠. 미국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좌익적이다, 좌파 성향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도 부정적인 어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잘 아실 텐데 이거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 블룸버그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겠습니까?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은 미국에 좀 더 강경한 태도를 취했던 사람이고 심지어 선거 기간 동안에 이재명의 정책 이반자들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서두르지 말아야 된다라고 제안을 한다든지 이재명은 중국에 보다 균형 잡힌 접근법과 남북 대화 가능성을 선호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론들 같은 경우도 미국의 주류 지금 언론들도 이재명을 뭐라고 분류하는 겁니까? 노동운동가, 좌익 성향, 좌파. 그리고 또 친중적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고 지금 백악관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맥락 속에서 이재명과의 전화통화가 늦어지고 통화가 되고 난 뒤에도 이틀째 가까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의 공식적인 입장 발표가 없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뭐겠습니까? 이재명 지금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사실상 미국의 주류 정치와 언론계에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기보다도 사실상 인민민주주의 중국과 가까운 대통령 친중 대통령 으로 공식화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살다가 미국의 언론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집요한 좌파 성향의 이단아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건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이재명 지금 명시대가 시작된 지 명나라가 된 지 며칠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사상추의 사태가 많이 발생하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백악관이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의 선거를 언급하면서 중국의 영향력을 거론하고 있고, 그리고 전화 통화도 늦어지고 통화 내용도 공개하지 지금 공개를 제대로 안 하고 있고, 정상회담 날짜도 제대로 지금 안 잡혀 있고, 언론들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이재명을 갖다가 좌파 성향의 집요한 이다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 문재인 때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참 진짜 이런 면에서 이재명은 급진적인 새로운 역사를 쓰는 사람은 맞는 것 같습니다. 명나라의 최후가 대한민국의 최후로 반복되지는 않을지 벌써부터 걱정이 되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